제1장 잃어버린 물건, 그리고 서운함에 대하여. 여러분, 오늘도 무언가 찾아 헤매지는 않으셨나요? 분명히 안방 서랍 위에 두었던 돋보기 안경이 보이지 않고 방금까지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은 귀신이 고칼로르처럼 자취를 감춥니다. 집안을 몇 바퀴나 돌며 내가 왜 이러나 싶어 허탈한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 사소한 깜빡거림이 우리에게 주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단지 기억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서글픈 증거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내 밖의 물건들을 붙잡고 있던 긴장의 끈을 놓아주라는 삶의 정중한 권유일까요?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숟갈,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는 자존심, 그리고 내가 일군 작은 성취들.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늘 손에 힘을 주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손에 힘을 조금 빼야 할 시간이 왔다고. 손에서 빠져나가는 그 물건들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돋보기가 없어서 글씨가 흐릿하게 보인다면 세상을 꼼꼼하게 따지지 말고 너그럽게 보라는 뜻일 겁니다. 내 몸의 기능이 하나둘 예전 같지 않다면 그건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 나 자신을 보살피라는 하늘의 배려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 했습니다. 돋보기가 어디에 있든 내 몸이 어떤 상태든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묘한 일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나 머릿속이 명석하고 한 번 들은 건 잊지 않던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도 안경을 찾아온 집안을 헤맵니다. 어떤 날은 시장에 가서 고기 한 근을 끊고는 돈만 내고 비닐봉지는 그대로 두고 오기도 하지요. 집에 돌아와 빈손을 보며 허탈하게 웃을 때 그 기분은 말로 다 못합니다. 나도 이제 다 됐구나 하는 서운함이 불쑥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 뇌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스스로 비워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정보와 걱정들을 담고 사셨습니까?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이제 우리 마음의 저장 공간이 꽉 차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하늘은 우리에게 깜빡거림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소한 물건 이름은 잊어도 좋으니 이제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눈빛, 창가에 스미는 햇살, 마시는 차 한 잔의 향기처럼 정말 소중한 것들만 기억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어떤 할머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왜 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한참을 멍하니 서 계셨다고 합니다. 그냥 문을 닫고 방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랍니다. 서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나도 이제 다 됐구나 싶어서요. 또 어떤 분은 자식과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돌아서면 잊어버린다고 하십니다. 다시 하기도 민망하고 그냥 넘어가자니 찜찜하고 그 답답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어떤 할머님은 손녀딸 생일이 언제냐고 자식한테 물어봤더니 엄마 그거 매년 물어보는 거 알아요? 하더랍니다.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창피하고 서럽던지요.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왜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지 그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더랍니다. 어떤 할아버님은 오래 사귄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가 낭패를 보셨다고 합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지난주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친구가 웃으며 말하더랍니다. 민망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해서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 이야기가 당신 마음속에 소중하게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기억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삶이 단순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크고 작은 깜빡거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다 보면 자존감이 쪼그라들고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은 한심한 것이 아니라 평생 너무나 열심히 살아온 당신의 뇌가 이제야 조금 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2장 나를 떠나가는 것들과의 작별.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봅니다. 거기에는 내가 알던 젊은 날의 팽팽한 얼굴 대신 깊게 패인 주름과 낯선 검버섯이 내려앉은 한 노인이 서 있습니다. 무릎은 찬바람만 불어도 시리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턱 끝까지 차오릅니다. 세월이라는 도둑이 소리 없이 찾아와 나의 근력을 가져가고 시력을 앗아가고 청력마저 조금씩 멀어지게 합니다. 아, 이제 속절없이 무너지는구나 싶어 서글픈 마음이 드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어떤 할아버님은 친구들 모임에 갔다가 더 서글퍼지셨다고 합니다. 다들 여기저기 아프다는 이야기, 누구는 무릎 수술을 했다는 이야기, 누구는 백내장 수술을 했다는 이야기, 모임이 어느새 병원 이야기가 되어버렸다고요. 집에 오는 길에 젊었을 때 함께 등산하고
술 한잔하던 그 시절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더랍니다. 또 어떤 분은 평생 함께 살던 이웃 친구가 요양원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수십 년을 담장 하나 사이에 두고 살면서 기쁜 일 슬픈 일 다 나눴던 친구인데 이제는 전화를 해도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고 찾아가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다고요. 그 친구가 안쓰럽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싶어 겁이 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겨울을 나기 위해 잎을 다 떨어뜨리는 것이 죽어가는 신호입니까? 아니면 다시 살기 위한 지혜입니까? 잎사귀를 다 매달고 있으면 겨울에 모진 눈보라의 가지가 꺾이고 맙니다. 그래서 나무는 스스로 그 잎들을 땅으로 내려놓습니다. 이 신체의 변화들은 우리 영혼이 더 깊은 겨울을 나기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이고 본질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밖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말고 내 안의 등불을 밝히라는 뜻이고, 귀가 멀어지는 것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내 마음의 고요한 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상실이라고 부르지만 대자연의 섭리는 이를 정돈이라 부릅니다. 복잡했던 삶의 가지들을 하나둘 쳐내고 오로지 나라는 존재의 뿌리만 남기는 고귀한 작업입니다. 산은 산으로 그대로 있고 물은 물로 그대로 흐르듯 우리의 본래 면목은 주름진 피부 아래에서도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어떤 할머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일을 해야 하나 걱정이 앞섰는데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파도 그래도 오늘 하루 살아있구나 싶어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하십니다. 어떤 할아버님은 전에는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이 늘었구나 싶어 기분이 나빴는데 요즘은 이 주름 하나하나가 내가 살아온 증거구나 싶어 오히려 자랑스럽게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드니 내 몸이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위해 애써왔는지가 보이더랍니다. 아직도 숨을 쉬고 밥을 먹고 걸을 수 있다는 것이 기적 같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조금씩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몸이 얼마나 오랫동안 열심히 나를 위해 일해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그 몸에게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말해주십시오. 제3장 인생이라는 파도를 타는 법. 인생은 바다를 가만히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는 단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고 끊임없이 밀려나갑니다. 우리 인생도 이 바다와 참 닮았습니다. 어느 날은 기분 좋은 햇살 아래 잔잔한 물결이 일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집어삼킬 듯 거센 파도가 몰아치기도 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의 흐름 앞에 서면 우리는 때로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하지요. 하지만 지혜로운 어부는 파도를 거스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파도의 리듬에 몸을 맡기고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울 뿐입니다. 어떤 분은 평생 부지런히 일만 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데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 막막하고 세상에서 쓸모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랍니다. 평생 직함을 달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냥 동네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것 같아 허전하고 쓸쓸하셨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50년을 함께 산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나서 일상이 완전히 무너지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밥상을 차리는데 반찬을 두 몫으로 놓았다가 하나를 치우면서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옆을 보면 늘 거기 있던 사람이 없는 그 빈자리가 그렇게 크게 느껴질 수가 없더랍니다. 어떤 할머님은 동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갈수록 외로워지신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웃 친구들과 모여서 화투도 치고 수다도 떨었는데 이제는 누구 보고 소식을 전하는 일이 더 많아졌다고요. 봉투를 챙기면서 나도 언제 저렇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날이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파도가 높게 치면 잠시 돛을 내리고 숨을 고르고 파도가 낮아지면 다시 힘차게 노를 저어 나아가는 것이지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파도 타기의 마음가짐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하나의 파도요.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것도 거스를 수 없는 큰 물결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라며 파도와 싸우려 하면 몸과 마음만 고달파집니다. 그 파도를 가만히 바라보며 속삭여 보세요. 아, 지금은 이런 흐름이구나. 이 또한 지나가겠지.
비워낸다는 것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파도가 물러가야만 비로소 깨끗한 모래사장이 드러나고 그곳에 예쁜 조개 껍데기가 남겨지듯 우리 삶에서 무언가 빠져나간 자리는 반드시 새로운 평온으로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선생님들, 혹시 오늘 마음이 조금 무거우셨나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파란불의 흐름 속에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파도는 반드시 다시 밀려옵니다. 지금의 비움은 더 큰 채움을 위한 준비일 뿐입니다. 어떤 할머님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싫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밖을 보니 마당에 심어둔 국화꽃이 피어 있더랍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심었던 꽃인데 남편은 가고 없어도 꽃은 그냥 피어 있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도 저 꽃처럼 그냥 피면 되는구나 싶으셨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조금씩 마음이 나아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오는 것도 가는 것도 모두 인연 따라 일어납니다. 제사장 비움, 그것은 무거움을 내려놓는 축복. 사람들은 흔히 비운다는 말을 손해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줄어들고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이라며 두려워하지요. 선생님들, 꽉 쥐고 있는 주먹으로는 아무것도 새로 잡을 수 없습니다. 손을 펴야만 비로소 시원한 바람도 만질 수 있고 사랑하는 이의 손도 따뜻하게 맞잡을 수 있는 법입니다. 젊은 날 그토록 집착했던 체면, 자식들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욕심, 그리고 노후에 대한 끝없는 불안들, 그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인생이라는 산을 오르느라 정작 발밑에 핀 야생화. 한 송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세월이 강제로 그 배낭의 무게를 덜어내고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 활동 범위를 줄이는 것은 번잡한 잔가지들을 쳐내고 나라는 본질에 집중하라는 우주의 신호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하듯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비워낸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향한 당당한 선택입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내일의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어제의 후회로부터 나를 놓아주는 일입니다. 어떤 할머님은 평생 모아둔 그릇들을 이웃에게 나눠주셨다고 합니다. 결혼할 때부터 하나씩 모아온 그릇들인데 이제 혼자 사시다 보니 그 많은 그릇이 다 필요 없더랍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리고 아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막상 나눠주고 나니 찬장이 비어서 오히려 시원하고 홀가분하더랍니다. 비워진 찬장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싶으셨다고요. 물건을 비우면서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것들도 함께 비워지는 것 같더랍니다. 또 어떤 분은 수십 년 된 일기장들을 태워버리셨다고 합니다. 젊은 날의 후회, 억울했던 기억, 가슴에 쌓아두었던 원망들이 빼곡히 적혀있던 일기장들이었는데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면서 그 묵은 감정들이 연기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더랍니다. 그날 밤 그렇게 마음이 가볍고 편한 잠을 잔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할아버님은 젊을 때부터 모아온 우표 수집책이 있었는데 평생 그것을 내 보물처럼 여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놀러 왔다가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하고 무심하게 묻더랍니다.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남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일 수도 있구나 싶어 허탈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표 수집책을 손자한테 줘버리셨다고 합니다. 주고 나니 홀가분하고 오히려 손자가 좋아하는 모습에 더 기쁘더랍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을 때는 그냥 내 것이었는데 흘려보내니 오히려 더 큰 기쁨이 되더랍니다. 내 마음을 비울 때 비로소 타인의 아픔이 보이고 세상의 아름다움이 투명하게 스며듭니다. 가진 게 없으니 잃을 것도 없다는 그 홀가분한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시니어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자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을 꽉 쥐고 계셨나요? 그것을 살며시 놓아주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새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비움은 끝이 아니라 가장 풍요로운 체험의 시작입니다. 빈 산에 사람이 없어도 물은 흐르고 꽃은 핍니다. 공산모인 수류하게. 당신이 가진 것이 줄어도 당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당신은 그냥 그렇게 흐르고 피어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오장 비어있기에 비로소 빛나는 삶. 저무는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하루의 뜨거웠던 태양이 자신의 빛을 다 쏟아내고 어둠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비움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화려하게 타오르다 고요하게 사라지는 저 노을처럼 우리 인생의 황혼도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할 수 있습니다. 젊음이라는 꽃이 지고 나면 그 자리에는 지혜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소리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나를 증명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 것처럼 나는 나로서 그 자리에 오롯이 서 있으면 그만입니다. 비워낸 마음자리에는 이제 무엇이 담길까요? 그곳엔 타인에 대한 너그러운 용서가 담기고 작은 들꽃 하나에도 감동하는 순수함이 담깁니다. 평생 타인을 위해 쓰느라 닳아버린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비로소 그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옛 시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막수심춘 향동거 서원암매 이파설. 봄을 찾아 동쪽으로 헤매지 말라. 서쪽 정원의 차가운 매화가 이미 눈을 뚫고 피어 있으니. 여러분, 이 얼마나 깊은 말씀입니까? 우리는 평생 봄을 찾아 동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나은 것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봄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내 곁 서쪽 정원에 차가운 눈 속에서도 이미 피어 있었던 것입니다.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 손에 쥐어진 따뜻한 찻잔 하나, 창밖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 한 줄기, 오늘 아침 눈을 뜨며 맡은 신선한 공기 한 모금. 이것이 바로 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입니다. 매화는 봄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차가운 눈 속에서도 그냥 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핍니다. 빈 산에 사람이 없어도 물은 흐르고 꽃은 피듯이 당신도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피어나면 됩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봄이 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이미 봄이 있습니다. 어떤 할머님은 70이 넘어서 처음으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그림 한번 제대로 그려보고 싶었지만 먹고 살기 바빠서 엄두도 못 냈는데 이제야 붓을 들게 되었다고요. 처음에는 손이 떨리고 어색해서 포기할 뻔도 했는데 한 달, 두 달 하다 보니 꽃 한 송이를 그럴듯하게 그리게 되더랍니다. 그 그림을 자식한테 보내줬더니 자식이 엄마 대단하다고 하더랍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기쁘더랍니다. 어떤 할아버님은 동네 경로당에서 처음으로 노래교실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살면서 한 번도 노래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는데 선생님을 따라 노래를 부르다 보니 어느새 입가에 웃음이 번지고 그날 하루가 가벼워지더랍니다. 집에 오는 길에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사는 것도 참 좋구나 싶으셨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평생 텃밭 한번 가꿔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동네 주말농장에 작은 땅 한 떼기를 얻으셨다고 합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싹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 나이에 이렇게 설레는 마음이 생기는 줄 몰랐다고 하십니다. 상추 한 입, 고추 한 개를 따서 밥상에 올릴 때의 그 뿌듯함이 어떤 값진 것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지더랍니다. 어떤 할머님은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다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혼자서 기차를 타고 경주에 가서 불국사를 둘러보셨는데 거기서 한참을 앉아서 울었다고 하십니다. 서러워서 운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나더랍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앉아 있구나. 아직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구나 싶어 그 눈물이 얼마나 개운하고 따뜻하던지 집에 돌아오면서 내가 나를 너무 오랫동안 내팽개쳐 두었구나 싶으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한 달에 한 번은 꼭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할아버님은 요즘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오르신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일하느라 바빠서 산에 오를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넉넉하니 천천히 걸으면서 새소리도 듣고 바람 냄새도 맡고 하신다고요. 정상에 올라 동네를 내려다보면서 아, 내가 여기서 살고 있구나 싶어 마음이 뭉클하다고 하십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아침 창밖을 보며 오늘도 해가 뜨는구나 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워낸 자리에 채워지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은 덤이 아닙니다. 가장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오롯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진짜 인생의 시작입니다.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라는 이름표를 떼어내고
내 이름 석자 앞에 당당해지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삭막하고 거칠게 돌아가겠지만 내 마음의 호수가 고요하면 그 어떤 돌멩이가 날아와도 물결은 금방 잔잔해지기 마련입니다. 영상이 끝나고 나면 곁에 있는 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식어가는 찻잔의 온기 속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축복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것에 마음 쓰기보다 지금 내 손에 남겨진 이 고귀한 시간과 평화를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비워내면 비로소 내가 보입니다. 클로징.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시간 어떠셨나요? 따뜻한 차 한 잔을 곁들이며 잠시나마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비움의 지혜가 선생님들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평온의 씨앗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발걸음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의 따뜻한 응원 한마디가 더 좋은 지혜를 나누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봄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봄은 이미 여기 있습니다. 비워낸 그 자리에, 내려놓은 그 자리에, 지금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파도는 결국 우리를 더 깊고 넓은 바다로 안내하는 길잡이일 뿐입니다. 영상을 마치고 나면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어 보세요. 비워진 그 자리에 평온과 사랑이 가득 차오를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납니다. 찾아오는 것도 떠나가는 것도 인연입니다. 그 인연의 흐름 속에서 당신은 지금 이 순간도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물은 흐르고 꽃은 핍니다. 매화는 눈 속에서도 핍니다. 당신도 그렇게 피어나십시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